추락한 중국 전투기에서 왜 서양인이 나오냐? 최근 대만 매체 ETtoDay가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2명의 조종사 중 하나가 러시아 교관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위챗,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는데 지난 4월 23일 중국 허난성 상추시 위청현의 한 마을에서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전투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낙하산도를 탈출에 성공한 2명의 조종사 중 1명이 러시아 조종사로 의심됐는데 중국인 조종사에게 묻자 그는 우리의 지도 교관이다 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전 중국 해군사령부 참모장 출신 야오청은 트위터에 중국 공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했는데 외국 조종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신형 외국 군용기를 구입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추락한 전투기가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전투기라고 했고 이 밖에도 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거의 모두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주장의 증거들이 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 군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전투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왔지만 나토 동맹국들은 충돌 확대를 피하기 위해 주로 화기나 대전차 대공 무기 등 방어용 무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그 어떤 무기보다 전투기가 절실하다며 무기 요구 목록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보고 더 많이 확보하려 하고 있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첨단 무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전에서도 전투기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한국이 그동안 순수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어 온 피와 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전투기 FA-50이 최근 전세계에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KF-21의 제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전해지는 소식들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의 한 언론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FA-50을 콜롬비아에 수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7일 업계와 스페인 방사매체 인포디펜사에 따르면 카이가 콜롬비아에 FA-50을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이 미국 세스나의 A-37B 훈련기 대체기로 카이 FA-50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과거 6.25 전쟁 때 4,312명의 전투병력을 보내준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흘러 이에 보답하고자 포항급 익산함과 군사함을 무상으로 콜롬비아 해군에게 공유했습니다. 이후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대함미사일 16발과 운영체계를 총 9천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는 250톤급 연안 경비척 2척도 수입하고 한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번에 FA-50까지 콜롬비아가 도입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수출로 앞으로 남미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 수출 또한 활발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페루 공군은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페루는 앞서 2012년 카이와 KT 기본훈련기 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FA-50 수출도 다른 국가보다 유리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FA-50은 얼마 전 한국에 천궁2를 구입했던 UAE가 도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훈련 항공기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처음에는 이탈리아 모델을 선택했지만 협상이 무산되어 지금은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훈련 항공기 통합 프로젝트는 약 30억 달러 예산으로 약 60대 항공기를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UAE에 천궁2를 수출한 LIG 넥선 1분기 영업이익이 505억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0% 가까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UAE가 천궁2 대금을 지급해준 것 같다면서 역시 중동의 부국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KF-20의 분담금을 주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서 국내 네티즌들은 빨리 주니 적응이 안 된다. 입금 꼬박꼬박 해주는 우수고객 우대해줘야 라는 등의 재밌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UAE에서 FA-50에 이어 KF-20의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산 전투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UAE 공군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전투기를 도입해왔습니다. 전투기 공급을 한국가에게 맡기면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UAE 공군력 운용이 제한될 수 있기에 두 개 국가를 선택해 전투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을 반대함과 동시에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한때는 정밀 유도무기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이에 지난말 UAE는 프랑스에게서 라파를 8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무기 거래처였던 미국의 대안책으로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UAE는 러시아에게 많은 개발비를 투입해 BMP-3 개량형 보병 전투차와 판치르 S-1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UAE는 러시아가 개발을 시작한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막대한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최초로 공개된 곳이 UAE의 두바이 에어쇼 2021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UAE에게 또다시 큰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항공산업은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서방의 부품 도입도 전혀 되지 않아 새로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제 무기 수출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UAE는 미국과 러시아를 대체할 전투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찾아낸 것이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는 KF-21 보람이었습니다. UAE에게 한국의 KF-21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델이지만 그 잠재력이 굉장히 보였고 제대로 개발되어 나온다면 UAE 공군이 원하는 능력을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당장 UAE는 강력한 전투기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UAE는 시아파 이란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이란이 조종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과 예멘의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시아파 국가가 된 이라크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AE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공격과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길로 자원을 팔아 먹고 사는 UAE에게는 나라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를 들여서라도 UAE는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 것입니다. UAE는 먼저 이란과 이라크의 공군을 압도할 수 있는 공군력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게 F-35A 전투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에 거액을 투자를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UAE가 오로지 믿고 있는 것은 KF-2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공대공 무장체계 등이 개발 완료되면 라팔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KF-21이 블록 3단계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출 경우 주변국에게 확실한 우위를 가진 공군 전력이 완성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UAE와 손을 잡았다면 KF-21 개발에는 엄청난 탄력이 붙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UAE라는 큰 고객을 확보했기에 앞으로 KF-21은 더욱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약속을 어긴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UAE와 손을 잡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가 지난 22일 처음으로 엔진에 시동을 걸었는데 오는 7월에서 9월 중 첫 시험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한 국회의원은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개발 이후 양산과 보수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양산 기종을 직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주장은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만약 이때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자초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전투기 자체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국형 전투기 그림에 최대 탑재량 7.7톤이라는 글이 쓰여지며 전투기 주위로 엄청난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글쓴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체 플랫폼이 있으니 우리 미사일 무한정 찍어달 수 있음. 이상 쓸망이었습니다.